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재료에 재무가 더해졌을 때 상반기에 종목을 펼쳐보니 이런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성장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무에서도 공통점이 있었고 그 공통점은 슈퍼픽의 50점 이상인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IT센 글로벌입니다. 자, IT센 글로벌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장에 적어온 것들을 이제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그냥 IT 회사는 아니고요, 금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도 다루고 금도 다루는 신기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금값이 치솟으면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한국금거래소라는 플랫폼에서 금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다가 요즘 핫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또 재료적인 주목도를 받으면서 얘가 이제 좀 상승이 났는데요. 얘가 이제 무엇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센 글로벌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돈을 법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라면도 팔고 복권도 파는 것처럼요. 자, 첫 번째로 IT 서비스 사업으로는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우리 세금 시스템 좀 만들어줘, 그럼 IT센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은행이 우리 모바일 뱅킹 앱 업그레이드 좀 해줘 하면 IT센이 개발합니다. 병원이 환자 관리 시스템 좀 만들어줘 하면 이제 IT센이 또 구축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별 매출 비중을 보면 시스템 통합이 약 25%, 그 다음 유지보수 및 운영이 약 20%,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가 약 10%, 그 다음에 웹3 사업으로 금거래 등이 약 45%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웹3 사업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국금거래소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금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금을 사려면 직접 금은방에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을 하면 금을 살 수가 있죠. 심지어 0.01g 단위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식 사듯이 금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IT센이 이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군으로 보면 공공부문으로서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이 있고 금융부문으로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고요. 일반 기업으로는 제조업, 유통업이 있고요. 그다음 개인 고객으로는 금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금거래소는 국내 유일이라서 이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보유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IT 회사이기도 하고 금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서 최근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과 엮인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이제 26년 만에 최강 상승장과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이제 극대화했죠. 이 최강 상승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또 이게 반등이 강력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STO 등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기술 테마에 대한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재료를 보면은 당시 금거래 플랫폼이 성장하는 이제 실적 개선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STO 생태계, 토큰이라는 그런 것과 이런 생태계, 아니면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두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시장에 독점적 관심을 또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재료가 이제 부가격을 받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제 개인들의 테마적인 매수세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재물을 보시면은 이익이 굉장히 급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772%라는 충격적인 실적으로 모든 펀더멘탈 우려를 부식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IT센 글로벌을 보시면은 일봉으로 볼 때 굉장히 이때는 조용했어요. 조용하다가 이 이후로 5월달 들어서고 그 다음 6월달 들어서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흥행하면서 IT센 글로벌도 관련주 아니냐, 그런 이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었던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저항대에 가까워졌을 때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 종목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나온 거 물상승 아니냐? 의미가 있을까? 얘가 이러다가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전처럼 개파락 맞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심이 들 겁니다. 그냥 트레이더만 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IT센 글로벌이 아까 전에 재무가 어땠다고요?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무적인 성장의 뒷받침이 있을 때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적더라도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래대금만 집중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선인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재무적인 뒷받침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월클 멤버십에서 이슈 정리할 때 매일 오른 종목들 10% 이상 오른 종목들 제가 다 정리해드리거든요.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그 당시에 제가 코멘트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이제 재무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상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얘가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테마가 확 불어 제끼자 얘도 이제 미친 듯이 날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얘가 지금 IT센 글로벌이 슈퍼픽에선 뜨진 않거든요. 예전엔 떴습니다. 언제 떴냐면 이렇게 꺾이기 전까지 떴어요. 이렇게 꺾일 때 뜨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탈락이 됐다거나 RS 점수에서 부진한 점이 생겼을 때 뜨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슈퍼픽에서 이제 뜨지 않지만 슈퍼픽 재무점수 상에서도 얘가 50점 이상인 종목, 70점대였던 종목이었어요. 슈퍼픽은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에서도 시장 대비 강한 그런 기준까지 맞아야지만 이게 계속 뜨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압축된 그리고 현재 핫한 종목들, 핫하면서도 계속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시면 얘도 이제 슈퍼픽에서 점수가 한 70점대 였던 종목이었고요. 지금은 조정 국면이지만 얘가 이제 재무제표를 그래도 한번 봐보시면은 IT센 글로벌을 보면은 재무적으로 2024년 6월에 영업이익이 161억이었다가 얘가 이제 쭉 성장하고 2024년 12월에 281억, 2025년 3월에 338억까지 이제 늘게 되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숫자가 1에서 100억대에서 200대로 늘고 300억대로 늘어버렸죠. 그것도 뭐 1년 사이에 뭐 연 단위로 분 게 아니라 분기 단위로 분기마다 이렇게 급증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성장 속도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 속도가 미친 겁니다. 그렇게 재무적인 성장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재무적인 뒷받침이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IT센 글로벌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가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얘도 이제 시대 중심 개념의 종목이었고요. 시대 중심주는 뭐 AI 시대나 뭐 로봇 시대처럼 시대를 바꿀 그런 시대 흐름을 뜻하는 거고요. 섹터 중심은 뭐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슈 중심주는 테마주 개념으로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과는 무관한 것들. 그래서 보통 시대 중심주나 섹터 중심주에서 실적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급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승한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 시장도 좋았고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재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시대 중심 주였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많이 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들의 좀 매수세, 테마적인 매수세가 많은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얘도 슈퍼픽에서 70점대 종목, 즉 50점 이상인 종목,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인을 보시면은 재료의 이런 복합성과 지속성도 있었고, 금거래 이제 플랫폼이라는 현실적인 실적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라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뭐 이런 것처럼 미래의 꿈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단타, 그다음 중장기 투자자를 모두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얘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이 종목 보시면은 아니 얘는 뭐길래 이렇게 우상향이 미친 듯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우상향이 나올 기업이야? 얘 뭐하는 종목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뭐 시총이 지금은 5천억인데 뭐 이때에서는 연초에서는 분명 1, 2천억대였는데 지금 5천억대로 뛰어버렸죠. 이게 뭐하는 종목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오르는데도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지? 그러니까 주식을 보다 보면은 이런 성격의 종목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파악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것들과 함께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GNC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NC 에너지라는 회사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인가 라고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발전기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연료전지 사업, 네 번째는 해외 발전 사업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비상발전기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비상발전기 사업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센터나 병원, 대형 쇼핑몰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반드시 비상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GNC 에너지는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고객이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 데이터 센터, 삼성병원 같은 대형 병원, 롯데몰 같은 쇼핑몰이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20-30년은 쓰고 매년 유지보수 계약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사업이 비상발전기 사업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AI 시대가 되면서 어떤 게 또 가장 뜨고 있습니까? 전력이죠, 전력.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뭐라 합니까? 원전. 지금 신재생 그딴 거 할 거 아니고 원전으로 전력을 완전히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뭐 신재생도 뭐 뒷전이 될 만큼 AI 시대에서 패권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시대에서 누구도 기술력을 뒤처지면 안 되는 시대인데, 거기서 조금만 쉬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이걸 앞지르게 되죠.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에서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있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용량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실이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조 단위가 되는 기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전이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GNC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I 시대에 수혜가 되는 기업 개념으로서 얘가 이런 식으로 부각받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동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발효시키면 메탄가스가 나오죠. 이걸로 이제 또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국 9개 이제 소가 있고요. 목표로는 2030년까지 뭐 30개소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고, 뭐 수익 모델은 전기 판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판매, 뭐 처리비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도 하는데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또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엄청 높고 친환경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해외 발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발전기는 한번 사면 20-30년을 쓰지만 유지보수 계약이 매년 들어옵니다. 게다가 발전소 운용 사업은 매일매일 전기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구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GNC 에너지의 발전기를 설치하면 다른 회사로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부터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AS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깔려있고 20년 넘게 쌓인 신뢰와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면 바꾸기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NC 에너지는 이런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을 받았구나,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 즉 AI 투자 열풍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 25년 우리 올해 1분기는 박스권 장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성장 스토리가 더욱 빛을 발하면서 수급이 쏠렸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재료로서는 시대의 흐름을 타는 종목으로서 시대 중심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혁명이 촉발한 데이터 센터 전력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70% 점유율로 수혜를 독점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으로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정전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다 보니 얘가 이제 또 수혜를 받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는 AI 전력난에서 시대의 필수제로 이제 부상하면서 급등이 나온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존재했던 기업이었고, 얘도 재무로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25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529%가 폭증이 나왔죠. 얘가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529%가 상승이 나왔는데, 얘도 50점 이상인 기업이죠. 슈퍼픽에서 얘가 성장 공식을 봤을 때, 성장주의 이제 공통점인 공식을 봤을 때 얘가 50점 이상인 기업이더라.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도 점수가 높고, 매출도 이제 점수가 높고, 마진도 점수가 높고, 이걸 세 개 합해서 동시에 성장하는지 체크한 점수가 모두 높더라. 그래서 GNC 에너지는 그런 맥락에서 얘가 이제 계속 우상향이 나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이게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신고가를 찍을수록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 찍을수록 멈추지 않고 주가가 높더라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높지만 아직도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 애널리스트 전망은 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컨센서스 추이로 보면은 분기에 대해서 그다음 변동이 된 건 없네요. 적정 주가는 한 37,000원 이렇게 쟁시를 했었고요. 2025년 5월 달에 37,000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얘는 AI 시대의 수혜주였구나. 그 과정 속에서 비상발전기 개념으로서 부각을 받은 기업이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요인을 다시 한번 본다면 AI 전력난이라는 강력한 재료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은 이 재료의 타당성을 입증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재무의 힘이었다. 압도적인 실적은 테마주를 프리미어 성장주로 격상시키는 랠리를 최종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테마주였는데 실적이 나오면서 얘가 이제 성장주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거죠.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마이크로 컨텍솔. 얘는 또 뭐 하는 기업이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솔도 보시면은 2025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가 또 우상향이 나오죠. 얘는 뭐 하는 기업일까? 이런 또 생각이 들죠. 자, 마이크로 컨텍솔을 보시면은 얘가 차트에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점상. 올해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인데 현재 7월부터 8월 15일 사이에 이제 실적이 발표하는 기업들이 툭툭 생기고 한 8월 15일 가까워졌을 때 대거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다수 많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식으로 점상 가는 기업들도 생길 겁니다. 자, 이 실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봤을 때 그거를 차트상에서 그 실적 발표가 동시에 급등이 나는가 이걸 우리가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크 미너빈이나 윌리엄 오닐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이 되었는지 이걸 중요하게 체크했습니다. 만약에 호재가 어닝 서프라이즈, 즉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럼 이거는 선반영 되었던 부분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증시에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기업은 이때 점상이 나왔죠. 이거면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점상이 나왔다면 얘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실적이 나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이 점상이 나왔다고 해서 실적을 기반한 상한가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또 출발인 경우가 있어서 그때부터 또 분석해도 늦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분석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상이 나온 실적 기반에서 점상이 나오거나 상한가가 나오거나 한 15%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보고 기업 분석을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이렇게 좀 급증한 면이 있잖아요. 물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점상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요렇게 될 놈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요렇게 될 놈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놈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SAMG 엔터, GNC 에너지 같이 분석을 한 거잖아요. IT센 글로벌. 그쵸? 자, 그럼 마이크로 콘텍솔 얘는 또 뭐 하는 기업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 하는 기업인가?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버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요즘 AI 때문에 난리인데 챗GPT나 그리고 챗GPT가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 또 이미지 생성한 AI 이런 거를 돌리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검사를 해야 되죠. 불량품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의 소켓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0.8mm 간격이었는데 이제는 0.27m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즉 머리카락 두께 3분의 1 수준인데요. 이렇게 정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미콘 사업 부분, 즉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버닝 소켓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125도 이상의 뜨거운 오븐에 넣고 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괴롭히는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라는 건데요. 마치 군대에서 행군을 시키는 것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놈이냐 그런 반도체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뭐 개당 수천원에서 수만 원까지 사양마다 다르고요. 그럼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기 신호를 보내서
위해서 확인하는 소켓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개발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샘플용은 양산용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 개당 수십만 원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다음 모듈 소켓은 메모리 모듈 테스트용이고요.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거 검사할 때 메모리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가장 80%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LS 일렉트릭도 있고요. 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면 마이크로 콘텍솔의 소켓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두 회사와 거래한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죠.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가 이것도 체크하는 건데 이 회사 제품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검사할 때마다 소켓이 달아요. 마치 연필심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계속 새로 사야 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데 이 소켓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마다 핀 배열이 다 달라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되고 이 초정밀 간격을 위해서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5도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특수 소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납품 관계가 생기면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는 회사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SK하이닉스가 거의 다 밥 먹여주는 것이라 가격 결정력이 마이크로 콘텍솔이 아주 뛰어나게 가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얘가 독보적인 기술력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부각받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좀 오르자 그때 이제 오히려 수출주로서 수혜가 되었다라는 이제 의미였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지만 AI 시대의 흐름 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자 얘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온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테스트에서도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었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콘텍솔의 소켓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각각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다 실패하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테스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산의 곡괭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있었고요. 얘도 재무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25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5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속화되니까 재무가 이렇게 또 급증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각을 받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로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그 속도가 반도체로 수혜가 되면서 돈을 버는데 그 속도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콘텍솔이 급등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 상이 나오고 또 점 상이 나오고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이제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단기 눌림 회복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나쁜 자리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격이 과하게 이때처럼 또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또 이렇게 좀 만나 있는 상태이니 얘는 한 21선이나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또 오르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또 이격이 붙은 상황이고 이러다가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럼 얘도 또 이제 또 실적 기대감 랠리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아직 시총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지만 높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2025년 상반기까지 또 강세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클 멤버십에서 한 요때쯤 얘기해드렸죠. 요때 이제 반도체로 체크해야 될 기업이 파미셀, 두 번째로 마이크로 콘텍솔, 세 번째로 파크 시스템즈, 세 개가 이제 슈퍼픽에서 점수가 좋더라. 체크해보시라고 했죠. 그럼 파미셀은 이제 또 요즘 말씀드렸죠. 좀 빠졌다.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 회복 나오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콘텍솔은 오히려 제일 강하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파크 시스템즈는 어때요? 요때 말씀드렸죠. 오히려 얘가 제일 또 우상향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로 콘텍솔도 보시면은 얘가 총점이 62점이죠.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는 그리 높은 건 아니지만 전 50점 이상이면 긍정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해야 될 게 연간 박스권 돌파. 자, EPS가 이 주당 순이익이 연 단위로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EPS가 상승이 나오다가 이걸 재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이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재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EPS 요게 이렇게 저항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죠.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런 게 만약에 계속 돈을 벌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삼양식품 볼까요? 계속 돈을 번다는 가정하에 이런 구간을 이렇게 또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EPS가 계속 저항받다가 이걸 돌파를 해버리면은 얘가 이게 늘어날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EPS가 늘어날수록 얘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EPS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늘어나야 주가가 계속 오를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그래서 마이크로 컨텍스트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료와 재무가 이제 완벽한 시너지가 나면서 반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폭발적인 이익으로 전환되었음을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서로 확인된 순간 전체 랠리의 중심축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진짜 미쳤죠. 미쳤습니다. 2024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누가 이 현대로템만 보면은 우리나라에 언제 하락장이 왔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미친 듯이 또 날아간 종목이었고 2025년에서도 상반기에서도 정말 계속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뭐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방산주죠. 시장에서 보면은 강세장의 유동성과 무역 회피, 무역 분쟁, 즉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서 방산은 어떻게 보면은 무풍지대가 될 수 있다. 왜? 트럼프와 미국과 이제 또 방산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풍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가지고 아주 압도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얘도 이제 재료가 보시면은 폴란드 K2 전차 수출 계약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또한 이 계약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레벨업 기대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확인이 되고 또 새로운 기대가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 같은 경우에서 얘는 이제 16개월간 외국인들이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 같은 경우에서도 얘가 이제 25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354% 폭증이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은 또 급감이 나왔고요. 그래서 얘도 재무 추이를 보시면은 연간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EPS가 계속 우상향이 나왔죠. 또 분기로도 한번 봐볼까요? 분기로도 보시면은 EPS가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이 나왔죠. 현대로템도 슈퍼픽이라는 것에 검색을 보면은 70점이죠. 70점 이상만 돼도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EPS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 점수를 따져봤을 때 A 등급이었다. 매출은 S 등급. 그만큼 EPS나 매출, 마진이 성장한 속도가 가팔랐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71점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로템도 계속 좀 부각받으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이 계속 막 테마주처럼 반등이 나왔다가 쭉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이 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SAM젠터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이 나온 성격이 있죠. 자, 이런 성격으로 파마리서치는 100점짜리로 이제 지난 분기에 측정이 됐는데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 나왔죠. APR도 보시면은 얘는 98점짜리 종목으로 나오는데 APR도 이때 상한가 나오고 계속 우상향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우리가 이제 지난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DNA, 이 100% 랠리를 만든 주도주의 4가지 공통 분모가 무엇이 있는가 봤을 때 재료에서는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시대 중심주이거나 뭐 AI 시대의 수혜를 받거나 업황이 개선되는 섹터 중심주,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좋고요. 재무 같은 경우에서는 재무가 폭발적인 성장. 그게 슈퍼픽에서는 50점 이상인 종목들, 50점 이상인 종목들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SAMG엔터는 이제 뭐 JP모건도 사는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이었고 뭐 그 외로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사는가 또 이제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료와 재무. 재료가 가진 이야기를 재무가 증명하자. 즉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이런 걸로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를 재무, 이 실적이 증명하자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도주들의 4가지 공통 분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주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즉 얘가 시대 중심에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고요. 이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전자책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러다임을 읽어라. 스토리가 아닌.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 그 안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1등인가를 질문하라. 이걸 모르겠으면 핵심 재료 랭킹을 보라. 제가 상한선의 멤버십에서
얘가 시대 중심인지, 시대 중심 재료인지, 섹터 중심 재료인지, 아니면 이슈 중심 재료, 즉 테마성, 단발성 재료인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요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 5가지 종목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체감할 수가 있죠. 아, 우리는 시대 중심과 섹터 중심에서 놀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월클에서 공유드리는 콘텐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작년에 올려드린 건데 지금은 내용이 다를 겁니다. 시대 중심주로 3점짜리인지 2점짜리인지 1점짜리인지 재료를 다 분석합니다. 이슈 중심으로 3점, 2점, 1점인지, 그 다음에 섹터 중심으로, 섹터 중심인데 여긴 빠져있네요. 어쨌든 섹터 중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대장도 정리하고요. 기술적인 대장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 매일 올랐던 종목이 어떤 것인지,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섹터에서, 시대에서, 이슈에서 어떤 재료들이 매일 강했는지, 이 등락률과 거래대금이 강했는지,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뭐 시대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이슈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섹터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다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으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많은 월클에 계신 분들이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대 중심으로 가는지, 섹터 중심으로 가는지, 이슈 중심으로 가는지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것인지, 즉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1등인지 이걸 보면 좋다. 우리 마이크로 콘텍스트도 소켓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얘보다 잘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이나 뭐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아까 GNC 에너지처럼 비상발전기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1위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산업이 이제 뜰 때 요런 이제 1위 기업들의 또 이제 독보적인 기업들의 돈이 몰리다 보니까 요게 실적으로 찍히면서 계속 우상향이 나오는 맥락인 것 같아요. 자, 이 2번째, 성장의 가속도를 포착하라. 단순히 뭐 매년마다 10% 이익률을 뽑고 있다.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안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은 분기 실적에서 이익 성장률이 눈에 띄게 팽창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떡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크 미너빈이나 윌리엄 오닐이나 모두 하나같이 대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사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 중심이냐 섹터 중심이냐, 즉 이 시대의 수혜가 되는 재료인가 아니면 업황이 개선된 재료인가, 여기서 우리가 재무까지 좋은 기업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만 보면 안 되고 또 재무만 보면 안 되죠. 재료만 보면은 이 재료가 좋은데 왜 안 갈까? 근데 내가 산 종목이 재무가 성장이 없는 종목이야. 그럼 사실 재료에 대한 수혜가 잘 전개가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픽에서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필터 기능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시대 중심에서 별점 3개, 2개, 섹터 중심에서 별점 3개,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재료의 종목들만 나와요. 그리고 총점, 이 점수 지표에서 아까 그 종합 점수가 전 50점 이상인 걸 본다고 했죠? 자, 50점 이상인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한 재료와 재무의 교집합 종목이 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재료와 재무가 교집합된 게 이렇게 또 목록에 나와 있어요. 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간 절약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